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이의입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명은 당뇨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혈당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하네요. 혹여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맛있는 음식은 입에도 안 떼고 매일마다 싱거운 반찬에 잡곡밥만 꾸역꾸역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의외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첫 번째 음식으로는 딸기입니다. 평소 당뇨가 있는 분들께서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한번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다고 보는데요. 이때 딸기는 혈당 지수가 4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인이 음식을 먹을 때는 혈당 지수뿐만 아니라 덤으로 혈당 부하 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 부하 지수란 혈당 지수 식품의 일회 섭취량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을 반영한 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음식을 일회 섭취량만큼 먹었을 때 실제로는 그 음식이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표인 것입니다. 만약 혈당 부하지수가 10 이하면 낮은 편이라고 보는데요. 딸기는 혈당 부하지수가 1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즉, 당뇨인이 딸기를 많이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딸기를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어느 한 의료학회에서는 딸기 150g, 중간 크기 딸기 7개를 적정량으로 주장합니다. 따라서 혈당 걱정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과일을 멀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과일에는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풍부합니다. 딸기 이외에도 사과, 아보카도, 블루베리, 체리, 배, 복숭아 등의 과일을 권장합니다. 다만 다른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일을 갈아 드시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성분은 소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딸기를 물에 씻어서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딸기잼은 괜찮냐고 질문을 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파는 딸기잼에는 설탕이 첨가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잼이 아닌 딸기 그 자체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당뇨에 좋은 두 번째 음식으로는 닭고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의학협회는 당뇨인에게 살코기를 포함한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반의 지방은 적어 당뇨인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닭고기는 당뇨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닭고기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을 억제합니다. 아르기닌은 허벅지 살과 닭가슴살에 가장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을 요리에 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허벅지 살을 영어로 사이라고 하는데요. 맘스터치의 사이버거가 우리가 아는 가수 사이가 아니라 허벅지 살의 사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같은 닭고기라도 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고온에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쪄서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백숙이나 삼계탕이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삼계탕에 들어있는 찹쌀은 혈당 지수가 꽤나 높으므로 덜어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세 번째 음식으로는 땅콩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맛도 좋고 당뇨인에게도 좋은 간식입니다. 땅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혈당 지수가 13, 혈당 부하 지수가 1로 아주 낮습니다. 다시 말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적은 양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가다 보니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땅콩의 하루 권장량은 30g으로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땅콩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땅콩은 좋은 지방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땅콩을 드실 때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곰팡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운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식약처에서 회수했던 사례가 있었죠.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의 일종인데요. 이를 섭취하게 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땅콩을 사자마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땅콩은 아플라톡신이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땅콩 제품에는 소금과 설탕 등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으니 조미되지 않은 땅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좋은 마지막 음식으로는 바로 녹두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쌀부터 현미로 바꿀 정도로 현미밥이 당뇨인에게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녹두가 당뇨에 좋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녹두가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방송에서도 현미와 귀리, 녹두를 함께 넣어 지은 밥을 먹고 당뇨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람의 사례가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는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해독 음식, 디톡스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혈당 지수가 37로 현미보다 낮으며 비타민과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참고로 녹두의 영양소는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니 되도록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먹기가 불편하시다면 물에 미리 불려두었다가 밥에 조금씩 넣어 드세요. 간편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두는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몸이 냉하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께서는 되도록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4가지 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음식은 사실 당뇨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적당히 드시면 굉장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식은 금물인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따로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